자, 그러면 우리는 앞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단층 퍼셉트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된 다층 퍼셉트론에 관련해서 이를 어떻게 실습을 통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딥러닝 관련 첫 실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단층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결국 이것이 딥러닝 데이터 분석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목차 보시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실습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딥러닝 알고리즘의 효시가 되는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한번 단계별로 완성해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코드를 정리해서 실제 위에서 봤던 내용을 토대로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이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회귀 문제, 분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미의 예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머신러닝을 강의를 하는 내용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인데 복습 차원 그리고 과거 통계 추론과 머신러닝, 딥러닝까지 흐름을 한꺼번에 동시에 다시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서 회귀 문제는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지금 배운 다층 퍼셉트론,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의 약자인 MLP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이를 사용해서 어떻게 회귀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볼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 방향으로 분류 문제 예시에선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MLP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을 다시 한번 완성시킴으로써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를 한번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층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 그리고 이를 위한 확장된 알고리즘 각종 딥러닝 알고리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별도의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 플랫폼은 scikit-learn, Theano, TensorFlow, PyTorch, MXNet, MLTK, Keras 등 다양한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정말 많은 도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도구마다 장단점이 있고 좀 더 집중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 따로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패키지들은 결국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한번 순위를 매겨보면 2018년 기준이긴 하지만 딥러닝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또는 플랫폼, 패키지, 라이브러리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 것들을 점수로 매겨봤을 때 100점 만점 중에서 TensorFlow 이것이 96.77을 차지하고 케라스, 파이토치 순으로 50%, 20%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 있고 이 중에서 저희는 제가 이 수업에서는 TensorFlow, 케라스, 파이토치 탑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배경으로 등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TensorFlow입니다. TensorFlow는 여러분들이 여기 링크 눌러보시면 TensorFlow 홈페이지를 제가 링크해 놓았습니다. 관련해서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모델을 구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걸 참고해 보시면 좀 더 혹시나 저희 강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업데이트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인공지능 개발 부서에서 사실은 개발했고요. 내부적으로만 쓰다가 2015년도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문법과 살짝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딥러닝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딥러닝만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문법과는 약간은 다른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보자마자
파이썬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할 줄 안다고 해서 텐서플로우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 파이썬은 사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C 언어 이런 거와 다르게 다소 느린 언어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딥러닝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작동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다소 느린 편이며 구현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기능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에 최적화되어서 파이썬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속도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CPU 또는 GPU를 지원합니다. 아직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려면 이런 거예요. 기차로 치자면 하나의 기차에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렇게를 넘겨주면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기차를 한꺼번에 데이터를 나누어서 전파시킨 다음에 합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병렬 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텐서플로우는 병렬 처리도 지원을 하는 고급 신경망을 다 구현할 수 있는데 용이합니다. 이뿐 아니라 단순히 PC로 구현하지만 만들어진 모듈은 웹에 올릴 수 있고요. 모바일 또는 각종 디바이스와 관련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재화되는 그런 도구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또한 여기서 상세하게 좀 보자면 기본적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즉, 층이 많아지면 도대체 이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런 내용이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쉽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쉽게 딥러닝으로 구현해서 실제 현업이나 서비스에 두루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에만 최적화되어 있고 딥러닝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어떤 비용 함수를 쓸까 결정하고 이를 통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 연산 방식만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미분까지 합니다. 미분.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미분이 필요하죠. 굳이 미분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시절이 바뀌었습니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미분하던 시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단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거기에 깔려있는 배경과 활용도, 그 긍정적인 기능까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분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딥러닝은 미분을 통해서 비용함수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그 영향력, 가중치에 따른 기여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를 알아서 계산 다 해줍니다. 그리고 최적화까지 해줘서 자동으로 최적의 가중치를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파이썬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C 언어, 고, 자바, R 등 다양한 언어에서 다 활용될 수 있는 유니버셜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CPU, GPU, 안드로이드, iOS 다양한 플랫폼 위에서 텐서플로우라는 패키지가 작동을 다 할 수가 있고 이 위에서 우리는 파이썬을 통해서 쉽게 이런 내부적인 것들을 모르더라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작동을 통해 딥러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레이어, 케라스, 에스티메이터 그렇죠?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더 고급적인 데이터 분석을 다 자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라는 것이 딥러닝을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를 어떻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자, 파이썬에선 pip 또는 콘다를 사용해서 패키지를 설치하죠. 따라서 pip install tensorflow 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만약 혹시나 에러가 난다면 콘다 install tensorflow 설치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나 내가 텐서플로우 깐 적이 있다 혹은 깔았는데 뭔가 옛날 버전을 깔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PC 환경에 달려있는 거라서 왜 그런지까지 원인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텐서플로우 설치할 건데 업그레이드
버전을 업데이트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뭐 관리자든 게스트든 상관없이 누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업데이트 할 거야.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별도의 TensorFlow 애드온 기능, 별도의 기능들,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메인 딥러닝 말고 서브로 지원하는 다양한 뭐 시각화라던가 아니면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난다면 Import TensorFlow를 as TF라는 닉네임으로 통상 많이 불러옵니다. 이렇게 해서 TF라는 닉네임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TensorFlow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케라스입니다. 링크를 눌러보시면 케라스 홈페이지로 제가 링크해 놓았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각종 설명들 훨씬 풍부하고 자세하게 해 놓았고요. 관련된 학술 모습, 그리고 유저들, 그리고 도큐멘트 문서, 그쵸?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들을 매번 참조하게 되고요. 왜냐면 도구라는 것은 사실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계속 개발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설명서를 계속 읽어야 돼요.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좋은 방식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차용해 쓰려면 이 문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뿐 아니라 가이드 문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가이드, 또한 이그젬플, 예제를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 어떻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3D, 데이터 에그멘테이션, 이미지, 텍스트, 비전, 비디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비디오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몇 줄 코드를 쓰시면 인스톨한 다음에 셋업, 딥러닝 구현, 데이터 로딩, 데이터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몇 줄 코드를 쓰시면 물론 몇 줄이 안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보시면 쉽게 이미지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렇죠? 쉽게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뭘 하고 있는 건지, 이 영상을 입력했더니 이 사람이 첼로 연주하고 있다, 이런 확률이 제일 높다 라고 나왔어요. 알아서 영상을 보고 얘가 뭘 하는지 예측합니다. 엄청나죠? 이게 길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읽는 인터넷 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짧습니다. 약간의 구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이를 통해서 이런 것도 쉽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구를 쓴다는 것은 내가 도구가 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것보다 이 도구를 차용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기술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케라스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오픈소스 인공신경망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와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텐서플로우, MXNet 또는 딥러닝4j 등 이것들 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뒤에서 작동시켜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신경망 프로그래밍 또는 모델링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해주는 것이 바로 케라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식으로 빠르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고, 케라스를 사용해서 딥러닝을 만들면 뒤에서 텐서플로우, MXNet, 딥러닝4j와 같이 이런 패키지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작동을 해서 알아서 딥러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례들을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하고요. 그리고 오류가 있으면 명확하게 피드백도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엔드로 뒤에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보다 훨씬 고수준의 구성 요소도 다 제공을 합니다. 한마디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딥러닝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텐서플로우의 자체 기능 뿐만 아니라 별도의 연산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우리가 계속 쓰고 있던 모듈 구조, 파이썬은 모듈을 불러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죠.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요.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능, 기존 엔진들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쉽습니다. 그만큼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를 작동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으로 딥러닝을 만들고 커스터마이징하고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를 쉽게 생성하도록 도와주고요. 당연히 텐서플로우가 병렬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코드인데 CPU로 작동할 수도 있고 GPU로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API로 딥러닝 모델에게 프로토타입을 쉽게 구현하고 자유롭게 조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CPU를 쓰거나 GPU를 쓰거나 텐서플로우, 티아노 이러한 백엔드 엔진 위에서 케라스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쉽게 딥러닝을 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GPU에 관련된 강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케라스는 CPU 연산을 하고요. 혹시나 후다 같은 걸 설치하게 된다면 GPU로도 딥러닝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연히 케라스는 기본적인 텐서플로우를 백엔드로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를 먼저 깔아야만 합니다. 동일한 코드고요. 그런 다음에 케라스를 별도로 PIP 또는 콘다를 사용해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TQDM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터레이션을 자동으로 바 형태로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쓸 때는 케라스 TQDM도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불러올 때는 먼저 텐서플로우를 TF 닉네임으로 불러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 쓸 수도 있지만 케라스 자체를 불러와서 케라스 내부에 있는 기능들을 다 불러와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텐서플로우와 케라스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딥러닝 분석용 라이브러리는 파이토치입니다. 실제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파이토치 튜토리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여러가지 종류의 모듈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죠. 들어가 보시면 파이토치로 유튜브 이런 것들, 그렇죠? 파이토치 링크들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도 굉장히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파이토치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분석, 그리고 강화학습, 흔히 자동화하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봅니다. 강화학습. 이뿐 아니라 모델을 최적화하는 것, 어떻게 병렬 처리하는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를 궁금하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튜토리얼뿐만 아니라 도큐멘트, 그리고 리소스 관련된 것들 깃허브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블로그 페이지로 가시면 여러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링크를 참고하시고 파이토치는 파이썬 언어로 사용할 수 있고 진화된 토치 또는 C, 쿠다 같은 것을 병렬 처리할 수 있는 패키지를 사용함으로써 백엔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GPU, CPU보다 GPU가 GPU 단순히 그래픽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게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게임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처리하는 것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렬 처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연산을 가속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GPU 가속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파이토치를 쓰면 GPU 가속을 통해서 텐서 데이터, 여러가지 동적인 신경망들을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적 신경망, 다이나믹 뉴럴 네트워크, 이것은 얼마든지 실제 학습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만큼 한번 고정된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양한 은닉층들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바뀌어도 괜찮을 만큼 다양한 구조들을 지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의 반복 단계에서 즉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재생성을 하고 모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단일 데이터 흐름만 표현하긴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파이토치는 반복하면서 어떻게 네트워크가 진화되고 변경되는지 즉각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산 처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텔의 MKL, 엔비디아의 cuDNN, NCCL과 같이 가속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또 추가해서 함께 애드온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설치하고 불러오는 방식은 앞서 봤던 텐서플로우나 케라스와는 다소 다릅니다.
사실 이 컴퓨터에 대한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홈페이지에서 어떤 파이토치 버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OS가 무엇인지, 어떤 패키지를 쓸 것인지, 어떤 언어로서도 우리가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할 건지, 그리고 GPU 처리 필요하면 버전은 무엇으로 할 건지 사실은 다소 컴퓨터적인 내용들을 아시긴 해야 돼요. 이를 통해서 선택한 다음에 패키지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 별도로 아나콘다를 통해서 설치하듯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별도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파이썬에서는 통상 import torch를 통해서 파이토치를 불러오고, 토치에 메서드를 찍고 언더바 버전, 사실 이것은 텐서플로우 케라스 다 쓸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버전도 확인할 수가 있고, 토치 메서드 쿠다 is available, 쿠다 연산도 가능한지, 그렇게 설치가 잘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딥러닝 분석용 라이브러리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살펴봤고요. 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텐서플로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이것은 백엔드에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반면 케라스는 다소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딥러닝을 뒤에서 텐서플로우를 쓰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 좀 더 쉬울 수가 있고, 파이토치는 애초에 설치부터 여러분들이 일반화돼서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강의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첫 대면한다면 시작부터 매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 강의에서 케라스를 주로 사용해서 딥러닝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모든 내용들 전부 다 케라스를 사용해서 딥러닝 데이터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